자, 무리뉴는 또 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상 첫 리그 10패. 그렇죠. 무리뉴가 그 전에 10패를 한 적이 없었나 봐. 근데 체감상 맡았던 클럽을 생각해 보면 10패 안 한 게 저는 이해 가기도 해요. 난 맨유에서 뭔가 약간 10패를 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그 느낌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예. 일단 단일 시즌 최다 패배를 이전에 당했던 건 2015-16 시즌 첼시 무리뉴 그때 3년차 때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맞아요. 에바 카네료와 어떤 그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시기에 4승 3무 9패입니다. 9패였구나. 네, 도중에 경쟁이 돼서 아하. 9패에서 끝난 거죠. 근데 조금 더 커리어가 이어졌다면 아마 패배가 추가가 됐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록상으로는 어쨌든 9패? 이전까지 9패가 가장 네. 최다 패배였고요. 그래서 풀시즌 기준으로 최다 패는 언제였을까? 이걸 따져봤는데 종민이 형이 감이 좀 맞으세요. 2017-18 시즌 맨유에서 25승 6무 7패로 7패였구나. 풀시즌 기준 7패가 최다 패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덕현이 얘기대로 맨유라는 클럽 때문에 그렇게 엄청 지진 않았구나. 패배가 막 엄청 많은 시즌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많았거나 경기력이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아서 괜히 이게 졌다 진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죠. 예. 이제 무리뉴 감독이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리그 10패를 당하게 됐고 옵타에서도 이거를 되게 크게 띄우더라고요. 그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탈곡기 아르테타랑 무리뉴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아스날이랑 뭐 토트넘 이것도 나도 이거 어제 셰필드 경기 안 본 게 무슨 내가 일부러 억제기를 실험하고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요? 그럼요. 내가 미쳤나? 야 내가 일하는 걸 억제기 실험하겠다고 안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일을 미루지 않아요. 근데 약간 진짜 해봐야 또 똑같은 얘기하고 요즘에 이제 진짜 이거 보는 것도 지겹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나를 욕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보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피로해. 나도 그래. 다른 방향으로 깔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제 안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기더군요. 네. 신기한 일이죠. 근데 설레 셰필드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겨야지. 사실 그렇죠. 그렇지. 지금 와이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이긴 건데 예.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항상 탈곡기를 보면 사실 다른 인물들도 후보군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세네갈 오리기 미쳐가지고 지금 골도 못 넣고 난리 났잖아요. 만에 하고 싶나요?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보면 결국 무리뉴나 아르테타가 그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갈 만큼 같은 주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무리뉴가 좀 그랬던 거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영상 25분, 30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그럼 저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이영철 입 좀 막아라. 우리 편집자들이 네. 우리 요원들이 맥스로 생각하는 게 사실 15분 정도예요. 맞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편집 타이밍이 확 길어집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희 영상 업로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딱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한 20분이 나온다 예. 라고 했으면 이게 막 뒤로 뒤로 딜레이가 되고 미뤄져야 그래서 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로드 순서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야 우리가 얘기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또 세네갈 오리기 얘기를 하면 또 한 30분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영종님 40분 찍듯이. 탑골 매치만처럼. 그 옛날에 그 뭐지 RBHM인가? 그렇죠. 이영철 전설의 40분 영상 하나 있잖아요. 있었죠. 그다음에 탑골 매치 50분 이런 거. 네. 그다음에 그 레전드 경기 리와인드 하는 거 영주원 것도 그렇고. 그러나 많은 우리 제작팀에서 가장 버거워하는 그 컨텐츠는 따로 하나 있습니다. 뭐죠? 손이 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징벌적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요원2가 오늘 손이걸 피했다. 예. 어쨌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탈곡기는 무리뉴를 좀 삼게 됐고 이번에도 같은 패턴입니다. 결국 일단 첫 번째 경기 내용이 애매합니다. 리드를 하고 있어도 이 팀은 점유를 컨셉을 하고 있나? 역습을 컨셉을 하고 있나? 전원 수비를 컨셉을 하고 있나? 압박을 컨셉을 하고 있나? 누구도 답을 내리기가 불분명하죠. 나는 어제 시소코를 넣었을 때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로셀소의 컨디션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시소코 투박하고 답답하잖아. 근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시소코를 넣는 게 올바른 선택인지 그리고 라멜라를 넣은 선택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송케 조합으로 어떻게든 리드를 해도 결국 그 뒤 관리하는 과정에서 종민이 형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체 미스라든지 전술 미스라든지 다방면적으로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 똑같은 패턴은 이기고 있을 때 아니면 강팀전 기준으로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는 비기는 상황인데 70분 정도 지나가면 갑자기 팀이 밸런스를 아래로 쫙 내립니다.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물론 본인은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근데 누가 봐도 토트넘이 그 이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게 두 눈으로 봐도 똑똑하게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 감독의 같은 패턴이 나오는 경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려서게 되면 이 시간대 한 20분 정도 상대팀의 공격을 계속합니다.
계속 이렇게 슈팅을 맞고 기회를 내주다 보면 결국은 실점을 하게 되고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토트넘이 원래 수비진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비진들이 부담을 덜 맞이하게끔 오히려 내려서지 않고 수비진들의 부담을 저항해 줄 수 있는 더 줄여줄 수 있는 위쪽에서의 저항이 필요한데 그게 소극적이게 되면 결국 이 팀에 가지고 있는 수비의 문제점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형철이가 이제 땀이 터졌습니다. 네. 여기 에어컨 언제 나와요? 너무 더워. 여기 나옵니다 바로. 아, 이제 여기네. 나오는구나. 우리 맨날 틀고 했잖아요. 아, 맞네. 예. 이거 안에 입었으면 벗는 게 낫지 야, 않아요? 열어. 네. 아, 벗지는 말고 이렇게 네. 열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나. 예. 엄청 여기 열이 더워요. 예. 더워. 지금 이마가 지금 화면 잘 안 나오는데 반짝반짝합니다. 네. 땀이 많아요, 제가. 근데 형은 생각보다 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나는 저기 매운 거 먹었을 때 말고는 이렇게 막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아요. 형은 난 다한증 있어요. 아, 손. 이게 진짜 개 불편합니다. 나도 진짜로.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나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악수하거나 그래야 될 때 난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딱 있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나 이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이 찝찝하게 생각할까봐 나도 불편하고 그런 게 좀 있어. 악수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나는 부위가 다른가 보다. 저는 팔은 별로, 손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쪽이 많아요. 사람마다 뭐 땅구멍이 있는 데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도 등에 엄청 많이 나는 그런 분도 사람이 있고 있어요. 허벅지에 많이 나는 분도 있어요. 네. 아니면 여기 막 가슴팍에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여름에 보면은 막 여기 이렇게 그렇지. 지도 그리고 다니는 분들도 엄청 있잖아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예. 전 상체는 다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다 나는 편이라. 좋습니다. 어제 에어컨 틀었으니까 좀 벌써 마르고 있어요. 오, 좋아. 예. 네. 뽀송뽀송하네요. 아직 보송보송하지 아, 않습니다. 그렇진 않네요. 예. 네. 5분 뒤를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뉴 얘기를 하는데 땀이 안 날 수가 없죠. 아, 예. 그만큼 너무 이제 열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시소코와 라멜라 투입으로 결국 막판 잠그기가 페인이 된 선택은 나오게 됐습니다. 선수단의 퀄리티 문제도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간격이나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정해진 패턴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퀄리티도 문제 있는데 그거를 잘 조합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무리뉴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얘기가 또 나왔고 선수 기용 문제죠. 토비는 이제 기싸움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토비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외에 나오는 수비수들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그 다이어가 결국 나왔는데 네. 다이어 보세요. 결국 뭐 안 빌드업이면 됐잖아. 빌드업, 수비면 수비 다 안 됐단 말이에요. 네. 토비가 없는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감독 입장에서의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토비가 이렇게 제외되는 건 절대 납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근데 뭐 신경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만큼 별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99%죠. 왜냐하면 그 한번 이번에 얘기했던 킬패트릭의 얘기. 맞아요. 킬패트릭 그 이제 트레이닝에서 그 네. 얘기 우리 한번 다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무리뉴가 시원하게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정사실화로 봐야 될 분위기죠. 나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비가 바로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왔죠. 올해는 나왔잖아. 다이어도 나왔고. 네, 다이어. 근데 다이어는 우리가 예상대로 나온 거였고 그렇고. 그때 빠진 게 우리애랑 토비였는데 그쵸.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경기 후에 나오는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인터뷰에서 선수 탓으로 보여지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불과 지난주였나 지지난주만 해도 손흥민 선수까지도 이 인터뷰의 비판 대상이 됐잖아요. 때때로는 이 팀은 원래 그렇다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인터뷰가 그랬습니다. 토트넘 승점 1킬 반복하는 거 이 팀은 원정에서 2년 동안 승리가 없던 적도 있다. 결국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맨유 감독 시절에 세비야에게 16강에서 그거 나 탈락하고. 진짜 개 충격 받았었는데. 예. 와 이거는 옛날에 무리뉴가 벵거 공격하고 그랬을 때도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상대에 대한 그거잖아. 근데 본인 팀에 대한 이거를 누워서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거는 뭘 한 거야. 어쨌든 네. 이 팀 원래 이랬어. 이 얘기를 감독이 하는 거는 말도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똑같은 패턴이 또 하나 이어지는 건 무리뉴 중심으로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토비와 오리의 사태가 되겠고 킬패트릭이 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전에 얘기했던 같은 감독 다른 팀이라는 인터뷰 있잖아요. 이거를 비꿨습니다. 같은 결과 다른 경기. 네, 경기 후에 짤막하게 얘기를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다 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팀은 그런 게 없어지고 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방향성. 그렇지.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 색깔이 옅어진 지가 꽤 오래됐죠. 그쵸. 수비를 못하는 수비 위주의 팀. 뭐 이런 거. 네. 그렇지. 정체성이 문제예요. 그치.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리알 토마스가 리알 실제로 토마스. 한 네. 얘기인데요. 내 생각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포체티노 시절 토트넘은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가 떠나고 점점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나는 토트넘에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어떤 그 캐릭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과를 내면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기는 팀.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무리뉴한테 바랬던 건 결과와 트로피였죠. 그치. 근데 지금 보면 리그, FA컵, 유로파리그 모두 트로피는 멀어진 상황이고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멀어지고 있고. 그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카라바오컵 우승인데 아, 맨체스터 시티란 말이야. 상황이. 그리고 2008년 이후로 드디어 토트넘이 어쩌면 무관을 깰 수 있는 기회를 할지언정 무리뉴 정도의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 기대했던 두 번째 시즌에 카라바오컵 트로피 하나만 건진다면 이게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무리뉴 내려오고 있는 거 몰랐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커리어로 봤을 때 무리뉴를 데려왔다는 건 트로피 따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은 유로파도 현재로서 어쩌면 리그 순위 보세요. 유로파 리그 진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승점 차를 감안을 하면 챔스 티켓도 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산술적인 가능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리뉴를 이렇게 실망스럽다고 바로 경질을 하자니 위약금에 대한 문제까지 걸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계륵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탈곡기 좀 그만합시다. 아 진짜 좀 잘 좀 해라.